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하고 뭔가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죠.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건데, 여러 가지 쇼츠를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면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많이 나눴던 얘기들을 좀 짧게 요약한, 보통 만들면은 한 1시간도 넘길 때 있고 30-40분 정도 찍는데, 그거를 거의 3분 미만으로 요약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베스트 모음으로 새로 작성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들만 보시면 어쩌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거에 좀 알고 있는 것들의 오늘 핵심을 좀 담았다? 이것만 보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빨리 습득하시기를 바라는 저의 염원이 담겨있는 네, 콘텐츠입니다. 자, 첫 번째. 쇼츠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안해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공시킨 브랜드는 아이팜이라고 합니다. 그 브랜드는 왜 성공했을까요? 모든 브랜드들이 여러분 보실 때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완구 카테고리에서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완구 카테고리를 보시면 안 돼요. 보는 거는 시장을 어느 정도 보는 거 맞는데, 그 시장을 봤을 때는 그냥 적들의 뭔가 움직임을 보는 거지, 그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거를 상품을 개발해낸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구를 팔 때는 좀 그보다 카테고리가 큰 유아 전체 카테고리를 봤고요. 유아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그보다 좀 더 큰 엄마가 사용하는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봤어요. 엄마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아이디어나 컬러나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엄마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그런 상품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본 거는 키친이에요. 키친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동시에 언제부턴가 인테리어와 키친 그런 거에 인테리어를 많이 좀 서구 트렌드를 좀 따라하는 그런 유행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들은 어떠한 유아용품을 사용하고 싶을까? 어떤 컬러를 만들고 싶을까? 귀여운 걸 좋아할까? 심플한 걸 좋아할까? 이런 거에 제가 약간 몰두했었기 때문에 아이팜이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좀 선두를 달릴 수 있었다.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들어버리면 변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남들은 막 귀엽고 막 귀여운 뽀짝한 막 개구리 곰 이런 걸 만들 때 아이팜은 그냥 성인 변기랑 똑같은, 앉아서 쓰는 변기도 성인 변기랑 똑같은, 남자 아이들이 사서 싸는 그런 유아 변기도 성인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실에 딱 놔뒀을 때 그런 어울림에 대한 미학을 굉장히 추구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한 후에 성공한 그 유튜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냐고 미쳐있어가지고 유튜버라는 걸 보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 회사에서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게, 생각이 정말 이분을 봐도 그렇고 저분을 봐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일했던 방식이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첫 번째로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 어떠한 그 나의 일에 뭔가 이렇게 몰두를 했을 때 빠져드는 속도감이나 그것을 풀어헤치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이걸 너무 막 빠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좀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좀 좋아할 수가 있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회사를 투자처로 생각을 한다. 이거는 약간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른데, 제 생각은 저는 회사를 투자처로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저는 잠깐 동안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더 그랬는데요. 사업을 했을 때는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내 돈을 써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이 꼬박꼬박 꽂힌단 말이에요. 제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깨어있는 순간에도, 회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잘 된 데는 보너스가 더 들어온다거나, 내가 나의 성과를 내서 내가 더 성장했는데 그거에 답례로 돈까지 받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정에 대한 재미도 굉장히 느꼈던 것 같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든 벽에 부딪혔을 때도 이거를 넘어가면은 나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되게 어려운 책무나 과제를 줬을 때, 이 사람들 왜 이딴 일을 시켜? 이게 말이 돼? 이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니야? 이거 안 되는 일 아니야?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생각을 했다면, 성공의 맛을 딱 본 다음부터, 처음부터 성공은 아니죠. 어쨌든 일에 대한 해결점을 한 번 정도 굉장히 성과를 이뤄서 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일을 해결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진 게, 다가가는 마음의 차이.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회사는 내 모든 실험 무대이다. 물론 내가 제안하는 것들이 채택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저처럼 일하고 그 성공하신 분들처럼 일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줘요. 시킨 일만 하고 맨날 불만인 사람들보다는 뭔가를 굉장히 추진력 있게 행동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하고 직접 실행에 옮기는 사람. 왜냐면 회사는 나의 투자처니까. 이곳은 뭐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성공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일했던 브랜드에서 그 아이파메라는 브랜드가 성공하는 그 과도를 달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도 약간 그런 부딪히는 면들이 있어요. 뭔가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걸 팔려고 해요. 이 회사에서 뭔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근데 고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고 느끼고 그들에게 공유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신념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고객들은 호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후기를 미친 듯이 보는 거였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고객들을 좀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 후에는 고객들의 생각을 미리 읽어서 세상에 없는 물건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만들게 돼요. 고객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짜증을 낳는지 귀를 기울이고 나름의 그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팜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는 제가 진짜 후기를 많이 보고 엄마들은 그때 인테리어가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장난감들은 완전히 그 20년 전, 30년 전에 그 문화로 그대로 남아있고 수입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게 어울림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신혼에서 인테리어를 막 예쁘게 꾸며놨는데 점점 아기 살림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모두 망가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기뻐야지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육아를 해봤기 때문에 아기만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짜증도 들려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아이도 더 많이 웃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췄고 엄마들이 원하는 식으로 엄마들이 원하는 컬러로 그 대신 안전하고 이쁘게 만들다. 디자인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이에게 저희 이제 모토는 자연을 담은 디자인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지만 거기에 담는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는 거실 분위기, 그래서 집안 인테리어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많이 조사했거든요. 거기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아기도 쓸 수 있고 엄마도 만족하는 그런 좀 서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아이팜의 모토였고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뭔가 갈증을 풀어준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팔기보다는 고객들의 마음을 원하는 제품 만들어서 팔았다. 이것이 가장 오래 끌 수 있었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성공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죠? 마케팅 시장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마케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페이스북, 뭐 바이럴, 뭐 이런 뭔가 그런 SNS를 활용하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걸 가르쳐주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만 너무 추구하면서 쏟다 보면은 결국 핵심은 놓쳐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물건을 생각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것부터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건을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생각하면은 이미 늦어버려요. 너무 많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의 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트렌드를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그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면은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인스타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인스타에 조금 여러 번 그냥 저희 자체 내 그 인스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반응이 그냥 한 번에 보여줘. 그러면 그들이 물어다 날라요. 우리가 바이럴이라는 거는 진짜 입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바이럴은 뭔가 마케팅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가짜 마케팅이죠.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에게 뿌려서 이거를 바이럴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제품이 좋을 때는 진짜 진심의 바이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꿈꾸고 결정하는지 행동하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고객들의 마음을 읽었을 때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했을 때 진정한 마케터가 된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케팅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마케팅에서 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케팅은 거짓말이다. 마케팅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마케팅은 잘 모르는 사람을 끌어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는 과거에서는 그게 맞았었어요. 잘 모르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를 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게 맞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유아 브랜드나 완구 브랜드에서 제가 그쪽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그 표현이나 그런 거짓말이 뭐냐면 모든 완구가 교육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놀면서 성장할 수 있다. EQ, IQ를 엄청 강조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약간 지겨워요. 장난감은 장난 갖고 놀아야지 뭘 자꾸 EQ, IQ 하면서 엄마들의 그 마음을 자꾸 선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지겨운 단어가 됐는데 그래도 엄마들은 항상 처음이잖아요. 이게 뭐 하나만 낳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은 그런 마케팅에 약간 혹할 수는 있어요.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케팅을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감 유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요즘에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물건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팔아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위에서 또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진실로 만들었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야. 이거를 막 강요시키라고 해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걸 공유할 수 있고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후기를 진짜 많이 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그리고 저는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보고 바로바로 약간 수리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 약간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선순환 개발에 초점을 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저는 그게 본질적인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을 고객에게 강요하는 그건 마케팅의 본질이 아니다. 공감과 유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라. 내가 맛있고 내가 진짜 즐기는 제품 아니면은 옆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그 맛을 찾는 것 그런 트렌드를 찾는 것 그것이 마케팅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마케팅의 시작은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고객들은 어떠한 삶을 바랄까? 제가 만든 성공한 제품들 중에서 이제 그 상품을 만들면 그게 이제 네이버에 쳤을 때 맨 1위로 올라가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딤대였었어요. 저는 모든 제 생활에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손잡이가 달린 디딤대, 그러니까 욕실에서는 아이들이 수도가나 이런 데서 또 화장실 변기에 올라갈 때 이럴 때 좀 아기가 작다 보니까 엄마의 항상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디딤대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디딤대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제가 디딤대를 아이랑 같이 사용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가 층계를 올라갈 때 아직 걷기도 불편한 아이들이 층계를 올라갈 때 그리고 약간 그 장소가 타일 바닥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옆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그런 화분 받침대가 이렇게 되게 예쁜 게 있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해서 그걸 디딤대로 변형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아이팜에서 가장 많이 팔린 디딤대예요. 손잡이가 있는 거고 이거를 사용한 후부터는 제가 화장실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혼자서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변기에서도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디딤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무엇을 원할까? 조금이라도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조금 쉽게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엄마들이 그 제품을 그곳에 놨을 때 인테리어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그 제품이 1위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케팅의 시장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나의 고객들은 어떤 삶을 바랄까? 이거를 또 하나 생각을 하면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컬러 마케팅의 귀재라고 제 스스로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구의 모든 컬러를 바꿨었는데요. 맨 처음에 빨주노초 파란보만 있던 그런 컬러를 제가 파스텔 톤으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화이트를 썼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파스텔을 완구에 도입한 사람, 그 다음에 화이트를 도입한 사람, 남들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그레이까지
도입했었고, 다들 원목을 쓰니까 원목에 어떤 컬러가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베이지를 완구나 유아용품에 도입한 사람이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업체들이 저희 아이팜을 따라했었죠. 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고객들은,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나의 고객들은 어떠한 삶을 바랄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었어요. 어울림. 인테리어를 방해받지 않는. 왜냐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그 당시 트렌드가 TV를 틀면은 집을 소개하는 방송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인테리어. 이것도 약간 미국을 갔다가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로 번져온 TV 트렌드 문화였습니다. 먹방에서 집방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트렌드를 바로 읽고, 아,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온 이 집을 어떻게 망치지 않았으면 좋을까? 내가 다른 장난감들은 너무 알록달록해. 굳이 우리 것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우리 제품은 약간 가구에 가까운데 그것들을 그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제가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모두들 겁을 냈었어요. 이게 정말 될까? 근데 다 됐어요. 그리고 너무 성공했고, 다른 제품들은 비슷비슷하게 맨 처음에는 1, 2, 3, 4, 5등이 비슷하게 판매를 했다면 단연코 1위 아이팜이 이만큼 팔렸고 나머지 제품들은 거의 팔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따라오면서 격차를 높였지만 저희는 그 다음으로 갔고 또 따라오고 다음으로 또 갔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원하는 게 뭘까? 현재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트렌드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각자 분야에 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잊혀지면 안 되겠어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은 이래야 돼, 완구는 이래야 돼, 고무장갑은 핑크야, 빨간색이야, 뭔가 다라이, 뭔가 그런 딱 정해진 그 물품에 대해 정해 내려오는 컬러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게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이 페브리즈인데, 왜 페브리즈는 그런 케이스나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안 할까? 조금 더 샘플하고 어디나 썼을 때 좀 예쁘게 그 페브리즈를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되게 그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신장시킨 그런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저희 완구 제품 그렇게 만들 때는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게 완전히 다 통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생활공작소라고 아세요? 생활공작소라는 제품은 그냥 하얀 케이스에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만든 케이스에 검정색이나 그레이 컬러로 그냥 제품에 대한 간단한 상품명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 회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고무장갑도 굉장히 여러 컬러가 나오고 각자의 트렌드한 자기네 키친의 컬러에 맞춰서 그 색깔을 하는데, 처음에는 핑크색,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다 예쁘게 꾸며놓고 굉장히 그레이 톤으로 맞춰놨는데 얘는 빨간색이야. 그때 영리하게 만든 제품들이 그레이 컬러,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저희 집에는 다 그런 컬러의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인테리어나 이런 트렌드는 한 곳에 한 컬러에 이렇게 추진되어 있지 않다. 모든 삶은 다 연관돼 있다. 차 내 실내, 내가 갖고 다니는 백, 내가 입는 스타일, 우리 집의 인테리어 분위기, 뭔가 따뜻한 원목 분위기, 좀 더 시크한 블랙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의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 그거에 맞춰지는 상품들이 나왔을 때 엄마들이 쉽게 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생활공작소의 느낌은 그냥 이거 깔끔한 우리 집에 놔둘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하나가 이 제품들을 뭔가 순수하고 뭔가 안 좋은 해로운 게 들어있지 않는 제품 같아 보여, 이런 것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